간밤 나온 해외 뉴스 꼼꼼하게 팩트체크해보는 시간입니다. 이분과 함께 보도록 하죠. 유암타증권 글로벌 자산배분 유동원 본부장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먼저 해외 뉴스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미국 10년물 채권금리가 2.94%를 기록하며 2018년 12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세계 최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넷플릭스가 1분기 실적 발표에서 처음으로 가입자 감소를 기록했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 넷플릭스는 25% 넘게 급락 중에 있었습니다. 달러 대비 엔화 가치가 13거래일 연속 하락했습니다. 19일 도쿄 외환시장에서 달러당 엔화 가치는 장중 128.3엔을 가리키며 20년 만에 최저로 떨어졌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로 13년 만에 가장 높은 가격을 형성했던 천연가스 선물 가격이 하룻밤 사이 7% 넘게 떨어지며 7.2달러 부근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천연가스 선물을 2배 추종하는 비오일은 이날 장중 21%까지 하락하며 82.5달러까지 내려갔습니다. 자, 10년물 국채금리 이슈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다시 한번 상승을 하면서 장중 2.94%까지 찍었는데요. 이와 함께 연동되면서 독일 10년물 국채금리도 2015년 이래 처음으로 0.9%까지 돌파를 했습니다. 자, 관련해서 글로벌 시장에 좀 부담을 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본부장님은 어떻게 이 이슈 좀 파악하고 계십니까? 네. 자, 미국의 10년 국채금리가 굉장히 빠르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밴드를 그려보면은요, 지난 한 6년 추세를 보고 있으면 하락 밴드가 만들어지고 있었는데 그 하락 밴드의 상단을 뚫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금 확연하게 2.94%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자, 이런 환경에서는 투자 전략을 세우기 상당히 어려워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채권 투자, 우리가 보통 안전자산 투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미국의 국채에 투자를 했다면 대표적인 국채 투자하는 ETF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TLT라는 게 있습니다. 20년 이 금리를 넘는 채권을 투자를 하는 20년 기간이 넘는 투자하는 이 ETF의 지금 가격을 보시면 여기에 나와 있듯이 약 지난 2년 동안의 자그마치 마이너스 30%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환경에서는 지금 채권도 안전자산이 아닌 환경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또 미국의 정부 부채 비율이 137%를 넘기 때문에 이런 환경 속에서 이렇게 금리가 많이 올라가면 정부 부담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국가적인 부담도 커진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안전자산을 50% 정도 들고 가야 되는 랩 상품, 안타랩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과거에는 이런 TLT 같이 채권 비중을 50% 정도 들고 있었지만 지금은 전혀 들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격이 너무나 빨리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또 근데 이 채권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타이밍이 지금 30년 국채 금리를 보시면 3% 위로 올라섰어요. 이 정도까지 올라오면은 여기서부터는 조금씩 투자를 늘려가도 되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적인 금리의 상승보다는 이 30년 국채 금리가 3% 이상까지 간다면 그때부터는 어느 정도 금리가 고점 근처에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가져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식에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결국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상대적인 매력도가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10년 국채금리의 변화에 따라서 S&P 500의 적정 가치를 다시 한번 구해봤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듯이 적정 가치가 지금 3% 정도를 반영을 하게 되면 연말까지 4,987포인트, 약 13.5% 정도지만 만약에 3.5%까지 올라간다 그러면 6.8%로 크게 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즉 결국은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매력도가 떨어지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전 고점이었던 S&P 500 4,800포인트를 돌파하는 데는 중간 선거까지 시간이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연말이 돼야지 여기에 나와 있는 4,900포인트 정도까지의 이상의 S&P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미국뿐만 아니라 지금 유럽 쪽의 이 국채 금리를 보면은 독일이 가장 대표적인 국가이죠. 재정의 환경이 워낙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리가 굉장히 낮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벌써 밴드를 뚫고 올라올 기세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0.918%까지 좀 올라와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결국 재정을 앞으로 늘릴 수밖에 없는 환경이고 또 독일의 지금 현재의 인플레이션이
1981년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7.3%가 나오고 있고요. 또 도매 가격 인플레이션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환경 가운데서 결국은 이제 독일에 대한 투자를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이런 환경에서도 불구하고 독일의 매력도는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독일 닥스 지수의 밸류에이션과 상승 여력을 지켜보면은 지금 배당 수익률이 3.75%, 4%가 나옵니다. 아까 보면 10년 국채 금리가 1% 미만 이런 걸 감안한다면 이 독일의 상대적인 매력도도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글로벌 전체 포트폴리오의 약 3에서 5% 정도를 독일 닥스 추종하는 EWG 같은 ETF에 투자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미 10년물 국채 금리가 3.5% 수준으로 올라간다면 일단 상승 여력은 한 자릿수로 줄어들지만 그만큼 종목별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이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화가 20년 만에 최저수준인 128엔대로 추락을 했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이에 101 선을 돌파를 했는데요. 자, 이에 따라서 지금 뭐 아베노믹스가 재현이 되는 거 아닌지에 대한 여부도 좀 주목이 쏠리고 있고요. 또 한국 경제에 대한 증시에 대한 여파는 어떨지 좀 주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자, 말씀하신 대로 일본 엔화가 급격하게 지금 평가 절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128엔을 확실하게 지금 넘어섰고요. 20년 만에 최저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달러 인덱스도 마찬가지로 101까지 지금 올라가 있는 상황이 되겠고요. 이 이유는 통화 정책의 차이로 인해서 미국 간의 채권 수익률 간의 스프레드가 계속 지금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10년 벤치마크 미국 국채 수익률은 3년 만에 2.9% 돌파를 했지만 일본 은행은 계속 일본 국채 10년물에 대해서 개입을 합니다. 0%에서 0.25% 사이에 이렇게 묶어두는 그런 전략을 펴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금 이 금리의 차이가 확대가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엔화의 약세를 가져오고 올 수 있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지금 일본 재무상의 발언은 이렇게 엔화 약세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건 환율 조작이 아니고 계속해서 2% 정도의 인플레이션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환경 가운데서는 과거의 아베노믹스죠. 아베노믹스가 바로 엔저를 추구를 하고 이에 따라서 수출 증가율을 높이는 전략, 따라서 니케이가 수출 관련주들이 많다 보니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는 형태가 나타났었습니다. 자, 지금 엔 달러의 환율을 한번 보시면은 지금 확연하게 추세선 위로 올라섰습니다. 지금 128 정도까지 올라와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차트를 좀 보여주시면 135, 147, 160 이런 고점을 추가적으로 돌파할 수 있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일본의 상대적인 매력도를 보면 지금 적정 가치는 약 한 12% 정도 상승을 할 수 있는 여건이다라고 보여지는데 문제는 엔화를 헤징을 하지 않고 투자를 하게 되면은 아까 보여드렸듯이 계속 이렇게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은 손실이 여기서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3%, 마이너스 20%까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승 여력을 다 없애버리는 그런 효과가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일본 투자는 좀 조심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런 환경 아래에서 또 상대적으로 한국의 어떤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경쟁 상품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경쟁 상품은 전기차, 자동차이겠죠. 그렇지만 지금 현재 어떤 가격보다는 품질 경쟁력이 지금 한국이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게 큰 악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엔화 이슈도 한번 짚어봤고요. 이어서 천연가스 원자재 뉴스도 한번 터치를 해보겠습니다. 미국 천연가스가 하루 만에 7% 급락을 했습니다. 어제는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죠. 워낙 강한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된 것 아니냐라는 해석도 있는데요. 관련해서 관련주들의 전략은 좀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네. 자, 지금 이 천연가스 등 이 원자재 가격은 변동성이 극심합니다. 그래서 직접 선물을 통해서 투자를 하실 때는 굉장히 단기 위주의 투자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죠. 아까 보면 레버리지 상품이 마이너스 21% 하루 만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천연가스 선물을 보시면 주말에 미국에 있었던 폭설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8.065달러까지도 올라갔었습니다. 이 폭설이 대부분의 이 동북부 주를 강타를
하면서 굉장히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재고 보고서를 보고 있으면 5년 평균 재고보다도 17.8% 확대됐지만 여전히 이 지금 공급 부분에 있어서 걱정을 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 이슈, 러시아 전쟁 이슈를 가지고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미국은 계속적으로 지금 LNG선을 유럽으로 보내고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격의 급등이 일어났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역시나 변동성이 워낙 크다라는 것을 감안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급 부분 중에서 중국 쪽에서는요. LNG 수입을 줄이고 있어요. 이 1분기에는 11% 정도 감소를 했는데 추가적으로 더 감소를 시키려는 노력을 가지고 있고요. 그 이유는 국유 천연가스 기업들에게 생산을 크게 늘리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천연가스의 변동성이 컸고요. 어제도 일시적으로 거의 8% 이상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런 변동성이 일어날 때는 우리가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천연가스에 직접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관련된 기업 중에서 매력도가 있는 기업을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것을 보는 데 있어서는 이런 차트가 굉장히 중요한데 1인당 천연가스 순수입을 보는 차트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듯이 독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수입을 많이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완전히 수출 국가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천연가스 관련 기업들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수입을 하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 관련 기업들을 들여다보는 게 더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어떠한 종목들을 골라보냐 했었을 때 미국만 놓고 보면은 결국은 천연가스 관련된 주식에 대한 투자, 기업들에 대한 투자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ETF가 전에도 여러분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XOP라는 ETF가 있고요. 가격이 유가가 아무리 급등락을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좀 높은 수준에서 유지가 될 수 있다라는 환경이라면 지금 현재의 상승 여력이 40%가 넘게 나온다라는 게 중요하겠고요. 또 그 이외에 가장 대표적인 기업들 중에서는 석유와 천연가스를 다 공급하는 기업인 쉐브론, 그리고 또 코노코필립스, 킨더모건, EQT라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또 추가적으로 천연가스만 하는 또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은 제가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리지만 어쨌든 굉장히 높은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게 중요하겠고요. 여기에 나와 있듯이 50%, 가장 낮은 것이 22% 정도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원자재 투자에 있어서는 원자재를 직접 투자하시는 전략 말고 관련된 기업들의 투자를 하면서 변동성을 좀 줄여주시고 또 앞으로의 상승 여력을 만끽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원자재 이슈도 한번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넷플릭스 실적 이야기도 한번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러시아 리스크를 제대로 좀 타격을 받았거든요. 11년 만에 분기 처음으로 좀 가입자 수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실적 이슈? 네. 자, 지금 계속해서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가입자 수, 즉 매출 증가에 대한 좀 걱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이벤트는 아무래도 러시아의 영향이 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EPS, 그러니까 순이익은 예상보다 높게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네. 넷플릭스도 마찬가지로 가격 전가력이 있다라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넷플릭스에 대한 상대적인 매력도는 있다라고 보여지지만 이런 변동성 때문에 조심스럽게 다가가고요. 그렇지만 전체적인 산업으로 보고 있으면 OTT 산업에 대한 관심은 앞으로도 계속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해외 뉴스 팩트체크 유한타증권 유동원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